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자, 5월 첫째 주 5월 6일 금요경마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초경마입니다. 월말경마가 끝이 났고 어려워요. 역시 월말경마는 좀 힘들게 갔습니다. 후반부에 메인 승부경주 원털막권이 있었지만 만족하진 않아요. 좀 어렵게 갔다라는 판단인데 제주경마는 괜찮았어요. 제주경마는 항상 꾸준해요. 우리 역시 강한 남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흘러갔는데요. 금주 5월 첫째 주 경마 흐름은요. 일단 접전두수들이 그렇게 빡빡하게 짜여 있진 않아요. 빡빡하게 짜여 있어도 뭐 12마리씩 접전 구도래도 중심들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렵지 않게 흘러갈 것 같고요. 화요 방송에서는 제가 좀 이제 여유도 좀 보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 좀 이러고 있는데 이 금토일 경마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분석에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방송은 제가 전화 인터뷰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승부사 전문위원이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요 경마만큼은 제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토요 경마, 일요 경마 방송은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미리 뭐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변동사항은 특별하게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주 흐름 금요 경마, 부산 경마만큼은 어렵지 않다. 뭐 제 노림수의 마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또 제주 경마 또 인터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인터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제주도 또 강한남 전문위원과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지난주 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습니까? 제주 경마는 좋았는데 역시 우리 뭐 제주의 1인자 강한남 전문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는 수월하게 매주 수월하게 가는 것 같아요. 여하튼 항상 고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기쁨을 줘서 맨날 이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금주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 경마 방송에서는 좀 그렇고 제가 좀 기분이 많이 다운돼 있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지금 뭐 시간이 지금 7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강한남 전문위원 오늘 금주 제주 경마 7개 경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월 첫째 주인데요. 네, 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뭐 인기마 선전이 기대되는 그런 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초 경마는 또 마방에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뭐 최선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은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변수에서 뭐 전개라든가 현장 상태 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현장에서 집중을 하면서 뭐 최대한 뭐 좋은 결과를 한번 얻어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종합분포도를 보니까 다소 혼전도를 보이는 경주들이 많은데 강한남 전문위원은 중심들이 있다 이런 언급이었고요. 제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여기 서울은 주말에 좀 비 소식이 있거든요. 네, 제주 날씨는 괜찮습니다. 좀 새벽에 좀 추워요. 온도가 한 10m 이상이 이제 온도 차이가 있긴 한데, 경마 시작할 때쯤에는 상당히 초여름 날씨 이번 주는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마할 때는 상당히 좋은 그런 날씨 흐름을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한남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오늘 금요 경마 7개 경주 중 가장 자신 있는 경주는 몇 경주입니까? 네, 금요 6경주 이제 한라마 경주인데요. 네, 제가 한라마 경주를 사실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라마 경주가 이제 올해를 끝으로 아예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마지막 또 그나마 그래도 한라마 경주에서는 마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항상 변수가 적용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간파하면은 팬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좋은 그나마 승부경 지정했을 때 조금이라도 퍼센티지가 좀 낮지 않을까 판단해서 이제 한라경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이번 주 역시 한라마 경주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800m입니다. 제주마 육군 경주고요. 7번 박명진원 데뷔 전부터 이제 사연이 있었던 말이었는데 이제 입상에 실패를 했고 바로 직전에 이제 휴양 갔다 오면서 마필의 변화를 분명히 보였죠. 인기 1위 마필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번 하늘의 태양이나 10번 무림황후 이런 마필들이 이제 후자권에 팔리고 있는데 이번 하늘의 태양은 안쪽에서 갇힐 수가 있고 10번 무림황후는 지금 162수 강수환이에서 신광성 기수로 교체됐다라는 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의 능력은 무림황후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7번 박명진원보다요? 네네. 예. 무림황후는 뭐 직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말 상태는, 훈련 상태는. 외곽 게이트 이제 신광선 안장, 요게 좀 변수이긴 한데, 그래도 광선이가 제가 볼 때는 7번마 박명진홍에 지금 10번 무림황후가 최저됐길 한 2배 언저리에서 팔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놓고 가는 거는 10번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마필의 크게 체중 변동이라든가 눈으로 확인되는 마필 상태 저하 이것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광선이라도 무림황후를 놓고 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광명진원도 후차권으로는 당연히 1순위죠? 네, 그렇죠. 광명진원은 주행 검사 기록이 07조 8이에요. 그리고 이성민 안장이긴 하지만은 훈련 상태라든가 크게 나쁘진 않는데 이게 지금 주행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점. 요게 경주에 좀 미칠 수 있는 최대 단점이긴 한데 그거 빼고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 광해전차가 지금 두 번의 경주 상당한 바람이 불고 돌전을 펼쳤는데 이번엔 휴양을 다녀왔는데 이마필의 잠재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광해전차는 계속적으로 제가 노리는 마필이고 추천도 드렸던 마필이에요. 훈련 때 이제 휴양 갔다 와서 훈련 때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해전차 같은 경우는 약간 몸이 좀 둔한 그리고 좀 약간의 배도 나오고 이제 훈련 때 보면 걸음이 무거운데 이제 실전에 주폭으로 혈통으로 뛰는 마필인데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좀 좋아져서 들어왔네 이런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마필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10번 무림황후의 잠재력을 믿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제주 2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00m입니다. 5등급 경주고요. 핸디캡입니다. 8번 대별왕이 이제 최근 두 번의 경주 아쉬움 드디어 편성을 잘 만났다라면서 이제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직전에 노림수를 뒀던 이번 자태 이게 분명히 뛸 말인데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직전에 강한남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자태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정작 말이 좋아지고 나서는 의외로 좀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3월 19일 날 이제 우승을 했을 때 900m에서 그때만 해도 말이 보면은 배도 나오고 아직 걸음이 약간 무거운 와중 하지만은 좋아지는 추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오히려 지금 4월 20일, 4월 9일 두 번의 경주에서는 마치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진 그런 모습에서도 좀 실망스러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 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말이 제가 느끼기에는 보여준 밸런스보다 마체 밸런스가 좋아진 모습보다는 의외로 좀 걸음이 안 나온다 이렇게 좀 평가를 마지막으로 내렸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이번 경주 역시 편성이 약해져서 입상이 호기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근데 편성상 강자지 절대 능력상 강자는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직전에 한계를 봤다라는 거죠. 약간의 좀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편성상 뺄 수는 없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동백민하고 이제 8번 대별왕 정도가 팔리고 있는데요. 네, 동백민은 좋습니다. 이번에 순군전이고 800m 기록은 사실 08조 뛰고 순군전 치르는 마필 중에서 굉장히 여유있게 08조 뛴 마필, 우승한 마필 빼놓고는 입상을 한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는 점이다 보니까 3번 동백민이
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는 일단 맞았습니다.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직전 경주 뭐 추천드렸던 마필이죠, 저희들이. 그런데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버티냐 안 버티냐 요게 좀 관건일 것 같고, 오히려 뭐 한 마필 정도 언급해 드리면은 4번마 예스온이라는 마필이 휴양 갔다 오고 나서의 변화는 확실하게 지금 보여준 그런 마필입니다. 뭐 혈통도 그렇게 나쁜 혈통은 아니에요. 뭐 추격전 예스면 함성, 뭐 함성 정도는 뛸 것 같아요. 함성이 그래도 중상위권까지는 올라갔던 마필인데 그 정도의 능력 발휘는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예스원의 51kg의 부중이라면은 뭐 한 번쯤 뭐 인기에 밀려 뭐 현장에서는 좀 팔릴 것 같은데 4번마 예스원이 그래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 편성에 좀 호기를 맞았기 때문에 뭐 예스원을 조금 더 노려야 되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4번 예스원 휴양 이후 달라진 말. 제주말들은 휴양 마필들이 굉장히 잘 들어오죠. 이런 마필들의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제주 상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00m고요. 제주마 5등급 경주입니다. 하천왕이 직전에 이제 안쪽에서 갇히면서 인기 1위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고, 여기 이번 청룡시대나 지금 7번 생명의 힘도 뭐 게이트 자체가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직전에 못 뛴 것도 없는데 뭐 담대한이나 금룡포, 음진기상 이런 마필들한테 밀렸어요. 선행을 가서도 무너져 봤고, 야 인기 1인데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거품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혼전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레이팅 25 이하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혈통 마필들의 승무전을 치르지 않는 그런 편성에서는 항상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혈통 마필들이 900점, 650점 이하에서 우승을 하면은 레이팅 25를 안 줘요, 대부분. 레이팅을 25 이상을 주다 보니까 레이팅 25는 항상 좀 혼전도 있는 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번 경주 역시 파천왕도 될 수 있는 마필이죠, 물론. 뭐 7번마 상명의 힘도 휴양 갔다 오고 나서의 외적인 상태는 좀 좋아진 모습. 뭐 조건은 다들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기마필 중에서는 7번 상명의 힘이 16주 만에 이제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휴양 갔다 오고 나서의 마필에 좀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기본기라든가 혈통 자체도 나쁜 마필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중상위급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명의 힘이 뭐 인기 마필 중에는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0번마의 장군대자라는 마필이 14동에 한상매 마방이 있었던 마필인데 저희들하고는 좀 궁합이 맞습니다. 이 마필은 들어올 때는 정확히 때렸던 마필이에요. 그럼 이태용 마방으로 옮기고 나서 뭐 상당히 오랜 시간 악벽 순치, 이 마필이 좀 초반 스타트가 느린 게 단점인데 마방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쓰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뛰었던 내용이라든가 기록으로 봐서는 못 사는 마필이지만은 장군대자가 전보다는 확연하게 좀 좋아진 모습. 외곽 게이트지만은 뭐 충분히 배당 값어치는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제주 상경주는 휴양 이후 변화를 보인 두 마리를 주셔야 됩니다. 7번 상명의 힘과 10번 장군대자. 복병권 세력으로 팔리는 10번 장군대자는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좀 사대가 맞는 말이고요. 상명의 힘은 혈통 기대치 있는 마필답게 4개월의 공백이 있지만 오히려 마필 자체의 완성도는 더 좋다. 이런 언급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제주 4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경주고요. 문제의 말, 이번 오라의 힘이 출전하는데 직전에 뭐 대상군하고 이 오라의 힘이 배당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15대 1000대길로 부각이 됐었는데 이게 부러졌습니다. 이 오라의 힘이. 일단 이 오라의 힘이 직전에 부러진 사연, 그리고 이 마필의 잠재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서울에서 이제 경마하시는 분들은 오라자만 들어가면은 그렇죠. 굉장히 좀 명마라든가 굉장히 혈통이 좋은 마필로들 이제 판단하는 그런 좀 차후가 있긴 한데, 오라의 힘은 어떻게 보면 좀 짝퉁의 오라예요. 오라스타나 뭐 이런 마필들하고에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혈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혈통은 아니고 기본적인 혈통, 중간 정도, 기본은 이제 갖춘 혈통인데 뭐 체형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게
마필이 좀 내측으로 기대는 악병. 항상 이 부분이 좀 관건인 마필인데, 이 마필도 역시 7주 만에 이제 휴양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악벽을 부리는 마필들은 경주를 뛰고 계속적으로 뛰면은 악벽이 쉽게 제주마들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휴양 갔다 오고 나면은 오랜만에 뛰고 이제 뛰다 보니까는 마필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말이 보완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뛰다 보니까 말 스스로 좀 보완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뭐 그 부분이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통할지 요게 좀 변수일 그런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휴양 갔다 온 일본 백두고울의 조교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백두골은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원래 이 마필은 이제 추입형 마필, 과거에는 좀 두들겨 패야 좀 나가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었는데, 말이 이제 훈련 때 스포 때 보니까는 소속조 이제 녹색 코프라는 마필, 물론 하이군 마필이지만은 그 마필을 마필이 스스로 압도하는, 스타트 스피드에서도 좀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일은 무조건 이제 배팅권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인기마 자체 혼전이에요. 인기마 혼전이다 보니까 인기만의 안에서 들어와도 배당이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7번마 이제 더 빠르게도 마방을 옮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마필, 7, 8대1 외곽의 임명장, 이런 마필도 이번에 훈련 패턴이 확실하게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인기만 안에서 혼전인데, 최대한 축 선정만 잘해가지고, 적중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소 혼전도를 보이지만은 팔리는 마필들의 능력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현장 확인이 좀 중요한 경주 같습니다. 자, 제주 5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0m입니다. 이번에 제주 5군 핸디캡 경주고요. 10마리 접전 구도인데 승리듬이 인기 1위에요. 믿음종합건설. 아까 이게 아주분들이 몰아서 출전을 하는지 아까도 믿음종합건설 보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속 믿음은 직전에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외부에서 좀 관리를 하고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전에서 이제 통했던 마필인데, 대부분 이런 추세를 보면은 제주마들이 휴양 갔다 오면서 외부에서 만들고 들어왔다는 이제 표현을 하죠. 외부에서 오히려 밖에 있을 때 더 훈련을 상당히 잘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쾌속미도 이제 그런 부류의 한 마필인데, 그런 마필들이 일단 또 한번 뛰고 나서는 적응을 이제 마방에 들어오고 나서는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5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쾌속미 등도 이번에는 강력한 인기 마필이라면은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 이번만 웅진기상은 직전에 승분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못 타서 깨진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웅진기상의 강수환 한장, 그리고 게이트가 9번에서 안쪽으로 2번 내려온 상황이라면은 3보다는 2번이 좀 더 위에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전문위원은 한영민 기술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을 맨날 못한다고 그러고, 이 강수환 기술은 또 개인적으로 강남 전문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수환 기수는 강수환 기수가 저를 알고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강수환 기수가 이제 신인 때 웬만하면 이제 조교 볼 때 훈련을 담당할 때 기수들하고 웬만하면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강수환 기수는 분명히 성장 잠재 능력이 많은 그런 기수로 제가 보고 있었던 그런 기수였는데, 소환이가 이제 조교 훈련하고 들어갈 때 제가 항상 밖에까지 나가면서 소환아 열심히 타라, 화이팅이다, 이렇게 열심히 외쳐줬던 그런 예전 기억이 있는 그런 기수입니다. 그만큼 저는 강수환 기수한테 좀 애착을 갖고 있고, 강수환 기수가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최정상의 기수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제주 5경주는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고 있는 3번 쾌승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안쪽에 이번 웅진기상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게이트 조건도 좋아지고, 전에 한영민 기수가 못타진 걸로 부족으로 졌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게이트까지 또 안쪽이고요. 또 승부 기수인 강수환이 불러놨고, 이번 웅진기상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강한남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6라운드입니다. 1400m 역시 한라마 경주입니다.
한라마 경주가 옛날에는 그래도 뭐 2경주, 3경주씩 했는데 근데 뭐 어쩔 땐 하지도 않더라고요. 또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섭섭한 면도 있는데 하여튼 뭐 한라마 경주는 분명히 강남 전문위원이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마리 접종 구도인데요. 또 혼전이에요. 뭐 8번 최강진출이라든지 5번 포레스트 이런 마필들이 또 인기마예요. 뭐 강한 지진도 팔리고요. 선두권 자체가 두텁다라는 판단에 경합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과연 끝날지 거리 1400엔 또 안쪽 말들이 분명 유리한 조건이고요. 강한 남전문연이 메인 승부로 들어간 이유 뭐 이런 전개까지 당연히 그려내겠죠.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일단 뭐 이유야 당연히 적중을 해야 되는 적중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승부처를 지정을 했는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한라마 경주에 사실 고집은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라마 경주가 그래도 뭐 조금 더 뭐 서두에 얘기했듯지만은 뭐 전개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는 경주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판단에서 좀 승부경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한라마 경주가 이제 없어진 내년부터는 아마도 초반 경주 1경주, 2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조교를 보고 전문가라면은 당연히 신마라든가 기본 능력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하고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뛰었던 마필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뭐 그런 초반 경주에 일단 뭐 내년에 승부 경주를 지정을 할 예정이고 뭐 이번 경주 역시 말씀을 드렸지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승부처를 지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쉬움을 줬던 1번마 백록 특금이 오랜만에 안쪽에 포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부분 마필들 뭐 강한 지진, 광화의 만리, 처음에 다 추천드렸던 마필, 10번마 다온성까지, 일단 이런 마필들 안에서 일단은 정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물론 마필 상태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옥석은 구분된 경주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주력권만 현장 상태 보고 정하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노림수를 줬던 말들 뭐 국내성이나 다운성 뭐 이런 마필들도 여하튼 강한남 전문연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고요. 내년에 또 어떤 각오로 또 오전장에 승부를 볼지 또 다짐을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옛날에는 1경주 제 기억으로는 전문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강한남 전문연하고 이제 처음 알게 될 때 그때는 내가 알기로는 1경주가 무조건 400m였거든요. 400m만 나오면 여지없이 강한남 전문연이 맞췄어요. 배당이 뭐 20배가 터지든 30배가 터지든 100길이든 항상 3번 중에 2번은 맞췄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제주도 가서 내가 이제 물어봤죠. 400m에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냐. 선행 추입에 상관없이 사이즈로 온다라는 거더라고요. 400m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데 사이즈로 이겨준다. 그죠? 맞죠, 제 말이?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400m에서 하루에 사실 뭐 7경기 중에서 400m가 있을 때는 거기에 거의 한 50%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저하고 친한 이제 동료이자 동생이자 그리고 뭐 같은 예상가 이제 신사고 의원이 있는데 신사고 의원이 400m에서 유난히 강점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사고 의원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거라를 제가 생각을 하고 그 400m를 정말 7경기 중에서 거의 50%를 제가 매진하면서 분석을 한 결과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느꼈던 점이 400m는 이제 육상으로 따지면 100m예요. 100m에서 옛날에 보면 뭐 우사인 볼트라든가 칼 루이스라든가 이런 선수들 세계 최강의 선수들이 스타트가 빠르다고 선행력이 빠르다고 절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예상가를 놓친 부분 그 이외의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우쳤던 그런 400m였습니다. 뭐 예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분석을 하고 그런 거를 하면서 그런 하나를 깨우쳤을 때 뭐 예상거래 약간의 좀 희열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400m로 내가 뭐 했던 분명히 기억들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주 6라운드 강한남 전문위원이
승부처로 지정한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파이널 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제주 7라운드 1110m입니다. 제주마 2군 경주고요. 제2의 전성기를 맞이고 있는 4번 어정적기. 제주 말들은 참 특이하죠. 어떨 땐 더럽게 못 뛰고 7연패 8연패 했다가 어떨 때는 5연속 입성에 성공을 하고, 어정적기가 완전히 그냥 51점 뛴 말인데 다시 완전히 말이 살아났고, 여기 이제 8번 아랑조아가 지금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5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야, 이 말 엊그제 뛴 것 같은데 뭐 5개월이다라는 공백이 있어요. 이 아랑 시리즈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제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두 마리가 지금 현장 가면 이제 대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마필 다 좋습니다. 어정적기는 뭐 계속적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인데, 제주마는 그래요. 제주마는 한라마라든가 서울 더레브랜 마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주마들 같은 경우에는 마필의 기세 그리고 컨디션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은 혈통하고 상관없이 들어요. 뭐 혈통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 뭐 어느 정도의 혈통 차이는 무조건 제주마는 극복을 합니다. 어정적기가 최근에 훈련 때 걸음을 보면은 이 마필이 분명하게 들어온 이유가 있다고 눈으로 느껴지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최근에 뭐 컨디션 조시가 살아있는 마필이에요. 3번 어정적기는 역시 이번 경주 역시 좋고, 기본적인 전력 뛰었던 과거 뭐 당연히 와랑조가 앞서 있습니다. 13살이고 지금 뭐 한라마 상위 레벨에 있던 마필들하고도 같이 뛰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뭐 외부에서 크게 관리를 안 한 느낌이지만은 컨디션 자체는 오히려 좋습니다. 아랑조가 휴양 가기 전에 좀 다리 상태도 좀 안 좋았던 마필인데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4번 어정적기 그리고 8번 아랑조와 두 마필은 좋긴 합니다. 근데 편성 자체가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게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랑조아 13살. 뭐 지난주에 그 16살짜리 한라명성인가요? 네, 뭐 한라 명수도 잘 뛰었고, 그리고 성공하더라고요. 3당제도 열 몇 살인 것 같은데, 뭐 거마필도 이제 대가리를 쳤고. 아니 16살이면 사람으로 따지면 100세 아닙니까? 100세? 100세는 안 될 것 같고 말이 한 5년까지는 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럽니까? 근데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10살이 넘으면 경주마들은 한 50, 6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50, 60인데 20대하고 뛰어도 이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뭐 나이는 제주만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제일 궁금한 게 일본 돈마시나인데 오늘 원게이트예요. 여기에 뭐 이제 발빠른 마필들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특등대부는 흑화랑이 있는데, 흑화랑은 이제 의도적으로 따라가더라고요, 말이. 특등대부는 직전에 이제 깨진 말이 또 박기영 기수기 때문에 이 박기영 기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타는 기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돈마시나가 원게이트에 기습을 쏜다라면은 이게 타이밍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의 돈마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좀 훈련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좀 이 마필에 대해서 직전 경주는 뭐 제가 배팅권에는 뭐 전혀 안 불렀던 것 같은 기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직전에는 훈련이 약했어요. 훈련이 약했고, 초반에 준비하는 과정에 초반에는 조금 열심히 하다가 후반 들어서는 좀 훈련이 약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던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말이 좀 무겁더라고요. 현장 예시상 상태가. 그 당시에 보니까 체중도 좀 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체중이 직접 그 당시에 한 8kg 불었네요. 8kg 불면서 좀 배도 나왔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우성이가 훈련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제주 경마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사가 이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양들이 다 짧아요. 현장에서 뭐 체중 변동을 잘 체크해야 되는 한 주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돈마시나는 분명히 체중이 빠질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무조건 때릴 것 같아요. 되냐 안 되냐는 이제 뭐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돈마시나는 뭐 이번에는 무조건 승부를 던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휴양 공백 있는 8번 아랑조와 이상 없는 내용, 여기 4번 어정적기도 여전히 좋고요. 1번 돈마시나의 전개까지 읽어가면서 현장에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주경마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한남 전문위원 고생하셨고요. 현장에서 더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바로 전화 인터뷰에 이어서 바로 부산 경마 경주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 경마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는 오전장에 좀 빠르게 가져갈게요. 5경주 승비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빠른 단시간 내에 지금 구독자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픈해 드리고 있죠.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옛날에 UCC 찍을 때 유튜브 말고 이렇게 잘 맞췄는데 옛날에 진짜 전문가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 넌 진짜 마국간에서 태어났냐? 왜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 맞히냐? 잘 맞추고 싶죠, 이제. 저도 또 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도박은 기세 싸움이거든요. 모든 도박은 기세예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하고 있고, 오늘 부산 경마 135 경주 준비했고요. 또 중간에 우리 또 부산 최강자 또 승부사 전문위원하고 또 전화 통화도 한번 해볼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선 육군 경주입니다. 승부죠. 승부. 제가 아까 우리 당근 허찬진 의원한테도 내가 전화를 했었어요. 10번 독보하고 10번 투어보스가 현장 가면은 이게 대길로 부각이 되더라고요. 말이 다 외곽이고 10번 독보는 말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세영이 한 장에 저는 이건 무조건 서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10번 투어보스는 선행 아니면 답이 말이 작단 말이에요. 얘도 무조건 앞에 가요. 싸운다 이거죠. 여기 안쪽에 이번 스페셜 윈드도 피드 부분에서 밀리지가 않아요. 얘도 앞에 나갈 겁니다. 안쪽이기 때문에. 2나 9가 선행을 갈 경우 투어보스도 장담 못하고요. 2번 독보도 경합을 했을 때는 검증이 필요하고, 이번 투 스페셜 윈드는 직전에 박재희 같았나요? 네, 굉장히 무리를 했습니다. 경합에 약하더라고요. 또 그 전 경주는 따라가 보니까 좀 덜 뛰고,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예요. 구텐이 대길이랑. 아사무사해서 당근 허찬진 위원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1경주 뭐 보냐고 하니까 그냥 똑같은 말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묻지도 않고 제가 승부로 해야죠. 그 말이 6번 닥터 페르시아라는 마필. 네, 노려야 돼요. 노려야 됩니다. 전계상 이점이 분명히 있는 말이고요. 직전에 상대들이 그레이트 캡틴은 이게 밀양 그쪽 복장에서 이게 나왔던 말인데 골마기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말입니다. 그 그레이트 캡틴. 여기 때 이제 또 거기에 더해서 당근 허찬진 의원은 역으로 또 남편 보내줬다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전개상 이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독보가 가든 투어보스가 가든 쉽지 않은 선행 경합. 여기 2까지 가세. 그 뒤를 물고 들어가는 게 선의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6번 닥터 페르시아. 여기에 하만식 한 장은 뭐예요? 발주에 능한 한 장이에요. 물고 들어갑니다. 가 있는 닥터 페르시아의 우위를 두고 있다. 여기 한번 경주부터 노리. 자, 2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00 국내선 육군 안말 한정경주입니다. 일본 해피송송을 뛰는 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실반장의 직전에 거리가 1400이었는데 12번이었어요. 외곽 불리한 조건수. 경기를 못 푼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름 최적입니다. 마필 가는 대로 붙들고 12번 다실박 이수. 마필 가는 대로 붙들고 시종일관 무리한 게 아니에요. 잘 잡았어요. 외곽에서. 딱 빨간색 복색 보이죠? 외곽 2선. 다실박 이수는 내가 지난주에 너무 실망을 해요. 이 모든 마필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서둘러요. 모든 마필 가지고. 여기서 그냥 붙들고 참고 여기서 전개를 하면 되는데 뒤는 왜 돌아봐?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립니다. 거리가 1400이었습니다. 이번엔 거리가 몇 메다라 그랬죠? 1300입니다. 이번엔 1310점까지를 보자고요. 제가 이제 무리한 건 아니에요. 절대 무리한 건 아닙니다. 올해도 안 맞았고요.
4코너 백스트레치 지났습니다. 이제 옆에 말 붙어주니까 근성도 있어요. 뛰기 100m예요. 지금 300m 지점. 100입니다. 1300이었다라면 딱 요 지점이 1300입니다. 딱 1300 전용이에요. 그죠? 딱 전경주 보십시오. 전경주. 은성인호 BK 뉴문하고 뛸 때가 상대들이 강했죠. BK 뉴문은 센 말입니다. 지난주에 또 왔고, 은성인호도 기본 잠재력에서 더 있는 말이고요. 그런 말들하고 뛰었기 때문에 정거리 1300이라면은 해피송 세게 봅니다. 세게 봐요. 30조 말 이거 퓨전킨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1년 이상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는데 이게 냄새가 펄펄 납니다. 성성은 거리 1300이라면 중심. 저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삼경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기복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너도 나도 팔릴 전망인데 하이제주 양이 인기 1위죠. 왜 인기 1위죠? 영보스 이렇게 두 마리가 팔려요. 홍보스 팔리고 영보스는 이제 기복이 있는 말입니다. 전에 말 못한 거 없어요. 여기서 불러놨다라고 팔리는 거고, 하이제주 양은 외곽 불리한 조건이지만 안쪽에 특별히 빠른 말이었고 선행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팔립니다. 저는 전에 송군전에 아쉬움이 있었던 말, 홍보스를 노립니다. 홍보스는 꼭 챙겨가라. 전에 승군전이었죠? 혹은 승군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왔어요. 바람만큼 딱 졌다라는 판단이에요. 9번입니다. 수안장. 이걸 보십시오. 이거를. 출발한 거보다 부딪혔죠. 옆에 말들하고. 운이 안 따랐죠. 발조 잘 나왔으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번에 있습니다. 외곽이죠. 말 안 했으면은 맞죠. 그래서의 가능성 또 이 자체가 마필들이 말들이 아니에요. 영보스나 스카이 제주양 이 정도가 상대 말하면은 홍보스는 된다. 경주였고요. 충북경주였습니다. 다음 4경주로 들어갑니다. 1400 국내산 5분 경주. 말이 접전.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말은 솔직히 상대 마필들이 팔리는 마필들이 외곽이거든요. 연의 구름, 스피드포인트 이런 마필들이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먹을 배당도 없고 오히려 뭐 저는 그레이트고나 썬마운틴 마필들을 보고 있는데 4경주하고 5경주 이 두 경주는 우리 승부사 전문위원하고 풀어봐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진행을 할게요. 4경주 5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승부사 전문위원이 또 5경주에 또 그 관심마 빅3 중에 또 언급해 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한 4경주하고 5경주 브레이크가 딱 걸릴 타이밍에 승부사 전문위원하고 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매 잘 보고 왔어요? 예, 어제 잘 보고 왔습니다. 조교사분들, 부산 조교사분들 많이 왔나요? 많이 오셨죠? 거의 다 오셨습니다. 뵐 분들 다 뵀고,
말이 좀 많이는 안 팔렸죠. 그래도 좀 활기가 좀 넘치고 모처럼 이제 몇 년 만에 경매장에서 국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왜 네. 국내산 말을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산 말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산 맛 쪽이 좀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뭐 국산맛 진흥책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경매만은 상금을 더 주는 그런 경매마 한정 경주도 있고 또 국내산 이제 국내산 말들의 그 새끼들 그 뭐라 그래 퇴마 자마 그런 말들은 이제 태형마 자마들 상금 더 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산맛 진흥 책 때문에 마주 입장에서도 그쪽이 훨씬 수월해서 유리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주가 좀 어려워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오경주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는데 오경주에는 제가 이제 승부경주인데 전문위원이 관심과 빅스에 또 언급해 주신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경주가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혼전이거든요. 뭐 3번 그레이트고 썬마운틴, 8번 구스타, 여기 뭐 외곽의 서기 포인트, 뭐 2명 이 전문위원의 관심 기수 2명이 알바이 구스타, 페루 포인트가 경주를 최근 지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은 만들었죠. 경마로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 사경주? 저는 이번에 이 천년의 구름 직전에 이제 인기를 좀 얻었어요. 제가 그 루킹 캣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천년의 구름이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김철호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어요. 김철호 기수가 처음 타는데 유독 김철호 기수가 그 22조 말에 기승을 하면 그래도 자신의 그 평균 복승보다는 높은 복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번 천년의 구름이 이번에는 충분히 입상을 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천년의 구름은 언급이 좋았는데 구스타하고 서기 포인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구스타는 조금 이제 근성이 좀 부족한 말이에요. 기본기는 좀 있어요. 기본기는 있는데 근성이 좀 부족해서 이 다부진 말머리가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실바 기수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뭐 말을 아주 다부지게 몰아주니까 이번에 한번 세게 한번 몰으려고 다실바를 태우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서기 포인트는요? 서기 포인트는 이제 뭐 사실상 승급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 직전에 뭐 상대가 강했는데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5등급에서 처음 뛰게 되는데 최근 2조 말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잘 뛰었습니다. 뭐 불의 검이나 또는 그 PK 뉴문 같은 말들, 뭐 에코피아 이런 말들이 많이 뛰었는데 동부 모두 들어왔잖아요. 예. 이번 주에는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아무래도 서기 포인트 한 번의 적응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센 말들하고 뛰는 전력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뉴크라운 정도 이긴 말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죠. 예. 천년의 구름, 이 배당판 자체가 지금 완전히 떠 있는 편성. 천년의 구름에 좀 더 우위를 두는 것 같다 이랬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일단 상대 마필들이 지금 외곽이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3번 그레이트고의 스피드 부분이 분명히 얘는 살아났어요. 내축 최적 2선까지는 저는 물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여기에 7번 썬마운틴도 직전 뛰는 거 보니까 진짜 덜 탔거든요. 근데 말이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28번 뛰는 동안 진짜 한 번 온 말인데 지금 시점이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독병권 2마리, 3번 그레이트고 10번 썬마운틴 요 배당 2마리를 추천드리겠고요. 승부사 전문위원은 10번 천년의 구름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경주까지만 한번 같이 가시죠. 1400m입니다. 국내산 4군 경주고요. 제가 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오경주 때문에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외곽의 8번 킹브라더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화요방송에 이제 우리 승부사 전문위원은 제주 경매 때문에 제주도에 있었고
세 마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줘야 된다 해서 킹브라더를 우리 선물을 줬는데 이게 15조 안우성조교 사마방에 있었던 말입니다. 분명 성인마주하고 안우성조교사 여기에 김호조교사 이 세 분은 연대였어요. 근데 내가 알기론 그게 깨졌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서 지금 11조 김영민 조교사 마방으로 왔는데 직접 뛰는 거 보니까 복귀가 무조건 나오더라고 말 자체가. 과연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 사이즈 자체가 이제 되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 8번 킹브라더의 주중부터 언급드린 이유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내가 전달을 못 드렸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실은 제가 이 말을 이제 한번 좀 알아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성인 마주의 말이죠.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말일 정도쯤에 11조로 왔어요. 11조로 와서 이제 경주를 치르면서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는데 훈련이 좋다는 거죠. 11조로 가면서 훈련 패턴의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15조도 말 관리는 잘 하고 있지만 김영민 조교사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21조에서 같이 배웠던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말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말 상태가. 이번에 체험경 기술을 이제 다시 기승을 시키는데 딱 한 마리 나옵니다. 이번 주에. 11조에서 말이 딱 한 마리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이 킹 브라더는 이번 경주 편성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다. 뭐 쌍승으로 놓고 모크마 스텔렛이라고 하는 말이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본다면 뭐 쌍승으로도 공략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 킹 브라더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강한 자신감이었어요. 마주들의 자존심 싸움도 될 것 같아요. 다 지금 지대선 마주 이번 원더풀 페이거 뭐 금화 스탈렛의 그 유명한 금화 산업 마주고 동반의 시작도 제주에서 굉장히 재력가로 알려진 배은정 마주고요. 여기 킹브라더도 또 서울 부산 로드 투 V의 최종복 수의사 옛날 최종복 마주하고 제가 여기 인덕원에 있는 LP바에서 제가 맥주를 한 잔 마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서울에도 말들이 있고 원더풀 페이고 지대서 마주 협회장이죠. 스탈렛의 금화산업 배은정 마주 이성인 마주 이성이 진짜 내노라 하는 마주분들이 상위 랭킹 상위권에 있는 마주. 정영식 마주는 왜 얘기를 안 해? 2번. 2번. 그러네요. 맞네. 그건 좀 덜 팔리는 말이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예, 킹브라더 저도 뭐 제가 아까 언급드렸지만 135경주 제가 승부로 가져간다 그랬죠. 135경주 제 오늘 최대 승부가 135경주 경주 오늘 승부사 전문위원이 저한테 또 주를 준 말이고 보자고요. 더 이상의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사 전문위원이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경주는 몇 경주입니까? 저는 지금 아직 이제 금요 경주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당이 나오는 경주 한번 잘 잡아서 때리려고 배당마 고르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러냐면 인기마 뭐 너도 알고 쓰나미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거보다는 뭐 대한민국에서 진짜 승부사만 알 수 있는 그런 배당마로 공략을 볼 생각입니다. 쓰나미 위원은 쓰나미 위원답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승부 경주가 몇 경주냐고. 없어요? 승부 경주 제가 6경주에 승부를 한번 볼게요. 6경주. 아니 그럼 뭐 어떻게 6경주 한 번 더 가요? 그래 가자고요. 그래 6경주까지 가자. 6경주까지. 자 6경주까지만 같이 가겠습니다. 자 6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혼합 4군 1800m고요. 11마리 접전 구도인데 이게 지금 의외로 혼전도를 보여요. 이게 얼뜻 보면은 10번 함양은 선삼이 1위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리겠죠. 현장 가면은.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뭐 그레이트 댄스나 앨런트 워리어나 여기에 뭐 지금 에이스 잭팟 여기에 지금 안쪽에 두무산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다 엇비슷한 전력이에요. 함양은 선삼이 게이트 밀려있죠. 거리 1800으로 늘었죠. 승군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변수가 있다라는 거고 완전 혼전도를 보일 겁니다. 현장 가고 의외로.
승부사 전문위원이 오늘 8개의 경주, 아까 내가 5경주에서 자르려고 그랬는데 또 6경주가 또 승부라니까 이건 우리가 또 정통 경마 한 식구 아닙니까? 단원 오픈은 못할 겁니다. 단원 오픈은 당연히 못하죠. 단원 못하고 우림수의 말 한 마리를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 뭐 불안한 마필 한 마리를 오픈을 하든지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저는 이 육경주에서 이 갤런트 워리어라는 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갤런트 워리어가 능력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휴양을 하고 이제 2번의 경주를 뛴 거예요. 휴양하고 바로 복귀전에서는 인기는 많이 실렸는데 그때는 뭐 저는 이 말 잘랐어요. 근데 직전 경주 이제 유현명 기수가 타면서 3등을 했습니다. 뭐 올드 채널이라는 말 아시죠? 네, 알죠. 어떻게 뛰었는지 알잖아. 예. 지난주에. 예. 그렇다 그러면은 19조 말? 19조 말. 왔잖아. 7번 예. 게이트에서. 예. 박지혜 기수인가? 누구 타고 대가리 온 것 같은데? 그런 말들하고 이제 뛰면서 갤런트 워리어 공백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뭐 15조 마방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에는 뭐 우승까지 여기에 뭐 그레이트 3번 그레이트 댄스나 4번 에이스 잭팟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한 이 10번 함양은 산삼은 이 말은 글쎄 뭐 승급전에서 바로 연승을 한다는 것도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잣나무길 뛰는 거 받고 BK님은 뛰는 거 같지 않습니까? 걔네들 다 승군에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잣나무길이 5등급에서 우승을 했지. 승군에서 또 오지 않았습니까? 5등급에서 2등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서 우승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세기는 센 말이야. 그때 센 구미인데 이 4등급과 5등급은 또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여기에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게 뭐 1300, 뭐 1400, 1600 뛰어보지도 않고 1800을 뛴다는 거. 그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거지. 걱정이 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양은 산삼은 요거 뭐 최대한 저는 받치기 정도로 받쳐야 되겠고 19조니까 뭐 충분히 또 극복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거리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어요. 뭐 선행을 가서 버틸 건지. 따라갈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장구에 지금 망사놓은 가면 씌워놓고 장구의 교정을 지금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중장거리에 8100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적인 성격이 강할 수도 있는 거지. 네. 앞으로 중장거리 대비해서 그렇지. 뭐 이제 김영관 하겠는데 예. 아무튼 뭐 10번 함양은 산삼 저는 이 승급한 말 능력을 바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이 4등급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말. 뭐 레인킬러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지? 레인킬러 대가리죠. 여기서? 예. 금화구 포인트는? 금화구 포인트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금화구 포인트보다 레인킬러가 훨씬 센 말로 보니까요. 여기다 레인킬러 갖다 놓으면 대가리잖아. 그렇죠. 뭐다도 2차는 오겠죠. 못하도 2등은 오겠지. 예. 그럼 레인킬러 이긴 말은 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 말이 뭔데요? 갤런트 워리어예요. 갤런트 워리어. 알겠습니다. 레인킬러가 아마 2등급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등급가 있나? 아직 3등급에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 갤런트 워리어가 기본기 가장 좋고 공백 적응했고 뭐 문세영이라고 한다면 예. 끌고 오겠죠. 네, 좋습니다. 예. 갤런트 워리어 요거 끄집어냈습니다. 꼭 챙겨가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뭐 지금 제주도 인터뷰를 했고 부산도 다 끄집어낸 것 같아요. 네, 승부사 전문위원님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7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개 경주 금방 풀도록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경주입니다.
BK 록스 노래 BK 록스. BK 록스. 예상이 있죠. 현장 가면 대가리가 뭐가 팔립니까? 10번 에이스테이가 팔리는데 지금 1번 가디스문이 원게이트를 배정받았어요. 원게이트. 여기에 선행에 능한 조인권 안장이라면은 이거 초반에 욕심냅니다. 시장이 굉장히 길지만은 원게이트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10번 에이스테이도 초반에 자리 잡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전설의 불꽃은 점핑 출전이고요. 그래서 딱 하나 4번 BK 록스를 봅니다. 거리가 1200이라면은 이거 승부까지 가져가는데 1400m라도 어쨌든 예전 1400m 입상 경험도 있고 BK 록스 굉장히 세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마지막 경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내가 현장 확인이 중요해요. 내가 이 경주만큼은요 오픈 이런 게 아니라요. 자, 여기서 떠들어봤자 현장에서는 잘 바뀔 수가 있어요. 에이커스 드림은 단거리 추임마 전형적인 1200의 강자입니다. 1년 통천은 승군전이거든요. 집 마필입니다.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카피대 역시 1200의 감량 2점 봐줘야 됩니다. 1200 마이너스 3kg인가요? 3.5kg입니다. 옐로크 스카이 선행 아니면 이게 기대는 게 굉장히 심한 말이거든요. 이것도 봐줘야 되고 닥터 패션은 뭐 안 보는 말이고 이 1년 통촌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제가 이 승부를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경주만큼은 제가 현장에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끄지 마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경마는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뵐 거고요. 금요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하는 거. 좀 미비했던 부분 최선 다해 준비해가지고요. 금요 경마 박살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경마 잘 풀고 오겠습니다. 저는 서울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